설 연휴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널 네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성일 전 민주당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 이후에 변호인단에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니 당당하게 대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지는데,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 구체적으로 보면요, 비상계엄의 선포 철회가 있었고, 탄핵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고, 지금 이제 구속 기소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마지막 단계인 구속 기소까지 각오를 했느냐? 뭐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다만 그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를 했을 때 정치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건 대략은 짐작했겠죠. 본인도 법조인인데. 그래서 저 각오라는 거는 그런 거를 나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이 일을 시작하고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런 거 정도는 나는 충분히 예상을 했었다 하는 약간은 원론적인 의미지, 구체적으로 뭐 구속 기소되고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여기까지 예측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원론적인 의미로 말한 거라는 평가해 주셨는데, 김상일 대변인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걸로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 얘기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보다는요, 지금 상황에서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저는 들려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또 한번 전달하겠다, 이런 의지로 들리는데,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진짜 각오를 했다면 당당하게 이 비상계엄 실패 이후에 당당하게 사법체계 안에서 본인의 정당성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법체계 전체를 부정을 하고 오히려 법 위에 서서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치 선동으로 계속 이어져 가지고 사회 안정이 깨지고 사회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어떤 최고 지도자라는 분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검찰의 구속 기소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그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그 위상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서둘러서 공수해서 받은 대로 하나 뭐 조사도 추가로 해서 한 거 없이 이게 기소를 해버리는 것은,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국정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 변호사님,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다음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이유는 구속 수사를 해서 계속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검찰이 필요성을 느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기각되니까 또 한 번 연장 신청을 4시간 만에 했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기록을 봤을 때 반드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영장이 기각되니까 전격 기소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친 어떻게 보면 성급한 판단이었다라고 보는 것은 어떤 그 검찰이 보인 행태에 비추어서 논리적 연장선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지금 수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석방한 다음에 불구속 수사를 해서 추가적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죠. 다만 지금 그 법원이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했기 때문에 전격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전격 기소를 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추가적 수사를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검수완 박 결과 경찰, 국수본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 원칙대로 경찰에 사건을 보내서 이른바 보안 수사 요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전격 기소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그 기소 절차가 법률에 위반됐기 때문에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인 것이죠. 네. 지금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을 비롯해서 여권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에 공소 기각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구속 기소가 무효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 제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소했다?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검찰을 개혁해야 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소기각 사유라는 것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그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나온 구속영장 연장 신청에 대해서 불허 결정을 내리는 이유 자체도 수사가 공수처를 하고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준 것이고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온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형사 재판에서는 공소 기각을 다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왜 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아마 소명하는 절차가 이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을 재차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이후에 국무회의 상정할 걸로 보이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최 권한대행 어떤 선택을 좀 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내란 특검법이라는 건 이제 31일 연휴가 끝나고서 그때 아마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그 최상목 대행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하겠죠. 네. 만약에 거기서 그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공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서 이제 재의 요구를 한다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이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에는 재판부 배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네. 재판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뭐 내란 혐의를 다시 수사하겠다고요. 특검으로. 그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중 기소는 안 되거든요. 네. 다만 기껏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구속 기소된 다음에 뭔가 공소장을 변경해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런 걸 추가로 밝혀냈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수처나 검찰이나 또는 경찰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을 것으로 보여요. 예. 오히려 지금 일부 그 증언자들의 말이 흔들리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기소는 불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기껏해야 뭐 공소장 변경 뭐 그것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무려 110억 원 이상이나 들여서 특검을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이른 기소가 특검의 필요성을 없게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뭐 최상목 대행이 이 특검을 공포할 이유는 더욱더 없어진 것이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 뭐 구속 기사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구치소 안에서 설을 맞게 됐는데 지금 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면회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관심이에요. 일단 가족이잖아요. 뭐 가족들이 명절에 면회를 한다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 문제는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주목도입니다. 주목도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일단은 면회를 하면은 이 언론이 뭐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서 기사를 내게 될 텐데 예. 그것이 굉장히 저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뭐 행동 하나, 발언 하나가 무심코 나왔을 때 그 파장이나 이런 것이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면회를 할까? 전략적으로도 하지 않고 좀 더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면회는 뭐 이제 뭐 면회 금지가 풀렸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보내면서 가장 집중할 것 재판 대응 전략일 텐데요. 이 지난번 탄핵 심판 이 변론기에 참여했을 때랑 좀 뭐 논리가 달라질지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거 좀 예상이 되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 측은 이른바 선탄핵
후수사와 형사재판 전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검찰이 전격 기소를 하면서 그에 대한 전략 자체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선 형사재판 후 탄핵 절차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구속된 것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판결이 있은 이후,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그 수사가 되고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탄핵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구속하지 않고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형사재판 법원의 시간으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은 동일한 사유로 탄핵과 관련해서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탄핵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일주일에 2회, 그리고 그 형사재판에서도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회 내지 2회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고리로 해서 형사 사건에서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이면은 오히려 탄핵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을 텐데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 사건에 대해서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형사소송법의 어떤 탄핵 결과와 형사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절차는 정지해달라, 이 요청을 헌법재판소의 대리인을 통하건 아니면은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보면 얘기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정 네. 휴가 기간 동안 네. 변호사들과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글을 작성하고 있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예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지난 23일입니다.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문영배 권한대행을 증언 거부권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죄송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언은 거부하겠습니다. 분명히 정언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구인 측에게도 신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권을 행사하시고 정인은 그에 대해서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정인이 판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인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상황을 두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문 권한대행이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저렇게 문 권한대행을 고발을 하는 게 이번 탄핵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기피 신청도 한 번 했고 변론기일과 관련돼서 이의 신청도 몇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 다 기각이 되었죠. 이번에 대한 것도 거의 사실상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재판관은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량이 부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증인 신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 신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증인 신문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진술서라든가 사실 확인서로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에 나와서 이런 증인 신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양측이 서로 질문을 해서 공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기재가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재판관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런 지적 자체가 이것이 뭐 권한을 넘어선 게 아니라 오히려 증언의 신빙성을 오히려 담보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배려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번 이런 공방 자체가 여전히 그 헌법재판관의 심리에 대해서 어떠한 뭔가 발목 잡기라든가 딴지를 걸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리포트 하나 보시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치권 움직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차기 선호도에서 여권 주자들에 비해 크게 앞서 있지만 가상 양자 대결에선 접전인 결과가 많았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연휴 기간 나온 여론조사 정리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답변이 재창출을 기대한다는 응답보다 9%포인트 높았습니다. SBS 조사도 정권 교체 선호가 7%포인트 많았습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주자들과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1위였습니다. 하지만 1대1 구도 양자 대결에선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중앙일보 조사에선 이 대표 46%, 오세훈 서울시장 43%였고 이 대표 45%, 홍 시장 42%였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문수 장관의 9%포인트 앞섰습니다. SBS 조사에선 이재명 대표와 여권 주자들과의 격차가 14%포인트에서 19%포인트 정도로 모두 오차범위 밖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을 완전히 흡수하진 못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100%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9%로 같거나 국민의힘 41%, 민주당 40%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최병목 편집장님, 저희가 지금 방금 본 중앙일보 여론조사 얘기부터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다른 여권 주자들보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양자 대결 구도를 보면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다자 대결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사실 여권 후보는 굉장히 많아요. 상위권에 굉장히 많은데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표가 분산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그 출신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상위권에 유일하게 있고 다른 후보군들은 아예 상위권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로 쏠림 현상이 있다. 그래서 당연한 거로 보이고 다만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 지금 여권 내에 흩어졌던 그 많은 표가 한 사람으로 모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팽팽한 오차범위 내로 팽팽한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래서 저건 조사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차 범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조사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다소 엇갈리기도 하는데 이 중앙일보 조사를 보면 이 대표와 일부 여권 주자들의 양자 대결이 접전으로 나타난 반면에 SBS 조사에서는 격차가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여론조사라는 거는 뭐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또 표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질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조사원들의 그 조사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갤럽과 입소스 조사를 두 개를 놓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걸 따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입소스의 조사가 어떤 추이로 흘러왔고 갤럽의 조사가 어떤 추이로 흘러왔는지를 따지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갤럽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하잖아요. 매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좁혀지다가 오히려 역전이 되기도 하다가 다시 이제 조금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약간 앞서는 추세로 다시 전환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추세만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왜 그런 거냐. 민주당이 그동안 과도하게 이 탄핵 이후 전국을 주도하는 게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됐다가 지금은 서부 지원 사태라든가 이런 거 이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 또 적극적인 발언과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도층이 그래도 저건 또 과하지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면 이 두 여론조사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요. 무응답층입니다. 갤럽 조사의 경우엔 무응답이 뭐 대략 한 11%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입소스, SBS가 의뢰한 이 조사는요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0%가 넘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질문을 하면 어느 쪽으로 이제 지지 의향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무응답층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 두 조사의 결과가 저렇게 큰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두 사람을 합쳐도요 한 60, 7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30%는 무응답이라는 거거든요. 그 30%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 그러면 두 사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근데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게 제 질문으로 들어갔느냐 이런 것도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크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저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추세에 더 유념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 언론사들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같은데 최진중 변호사님 지금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도 안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강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의견은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고 중도층,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프레임인데요. 결국 그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코앞에 들어왔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2025년에 대통령 선거가 두 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점 하나. 또 하나. 사실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는 이른바 민주당 과도 정부였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평가를 합니다. 마치 최근에는 6개 시중은행장까지 불러서 훈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이른바 줄탄핵, 29명에 대한 줄탄핵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의 수권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비호감도 나아가 그동안 보여줬던 민주당의 어떤 수권 능력이라고보다는 오히려 경제를 민생 안정보다는 자기의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지나친 정략을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민주당에게 표를 줘야만 되는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탄핵 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상양자 대결에서 여권 후보들이 좀 잘 나오는 거 이게 이재명 대표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견제 심리 어떻게 좀 극복하려고 하고 계세요? 물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대선 주자입니다. 이미 1,600만 명이 넘는 득표를 얻었죠. 그만큼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 대선 후보로서의 많은 평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지지율의 상승세가 보여지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 단 한 번도 대선 주자로 나온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1대1 구도가 윤곽이 잡혀진다. 그러면 철저한 분석과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다수의 중도층들이 누구에게 표를 줄지가 그때쯤에 이르러서야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였던 어떻게 보면 좌클릭적인 그런 모습에 비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금투세 문제라든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과세 유예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지 중도층의 향배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과 함께 민주당 내 비명계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이 일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자신이 노사모 출신임을 주장했습니다. 전 씨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노사모 출신 이유가 저는 언제나 공정과 상식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는 다른 노사모 출신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과연 야당에서 행하지는 언론 탄압,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 기관도 그죠? 협박하고 카카오 검열에서 자 그럼 말해봐 답변해보라고. 노사모 출신분들 왜 침묵하냐고. 이게 과연 맞습니까? 그다음에 그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의혹 선거대에 대한 것도 그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원 직원을 보냈는데
제대로 조사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부하고. 지금 전한길 씨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결국 더 화제가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민주당이 이제 전한길 씨를 비판하면서 전한길 씨의 뭐 유튜브 그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죠. 네, 그렇다고 오히려 합니다. 전한길 씨 키워주기에 나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뭐 이제 전한길 씨가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 자 이걸 규명해 보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판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전한길 씨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비판했거든요. 왜 전한길 씨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민주당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전한길 씨가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전한길 씨의 주장을 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좀 봤는데 보니까 뭐 정말 어떤 중간지대에서 뭐 이런 부분은 이렇고 그래서 저런 부분은 저렇고 좀 규명을 하자. 그런 것이지 어느 뭐 특정 편을 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한기 씨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정파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